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오늘 저희 지금 비트코인 코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오늘 FOMC부터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3월달, 4월달, 남은 3월달과 4월달 어떠한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FOMC부터 상승을 조금 보고 있는 이유, 3, 4월 시장 상승을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왜 하락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부터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것 같아요, 7만 달러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트로 영상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 인트로 영상에 넣은 부분에 보면은 제가 10만 달러 갈 것 같아요, 이 고점 넘어설 것 같아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큰 하락분이 나와 주었을 때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FTX 파산. 유명한 거래소죠. 해외 코인 거래소 중 굉장히 큰 거래소, FTX의 파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이더리움 해킹도 있었고요,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그런 악재들이 있었던 시장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별다른 악재들이 없다.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이 더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구간에서. 금리 인상이 인상이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전쟁이 더 커질 확률이 있다? 없다. 이것 또한 해소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해킹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성 강화나 중앙화, 즉 정치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해서 중앙화하고 대중화시킬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날 거다. 제가 이 시장에서 상승을 봤던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시장에 끼어들 악재들보다는 지금 끼어있는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올라가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 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이 구간에서의 하락분이 나와줬던 시점들을 살펴보면은, 자, 2024년 12월 19일, 18일, 17일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하락분이 가져갔을 때 이 하락분이 나와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금리 인하였어요. 금리 인하. 바로 금리 인하를 이때 당시에 시장에서는 2025년에 한 3번 정도는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2025년에 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리가 한 3.4%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때 당시에 FOMC 파월 의장의 발표에 의하면 3.9% 정도로 측정을 하고 바라보고 내년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4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수정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4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25년 달리 2번으로 점도표가 나오면서, 점도표라는 거는 그 FOMC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하는 게 적정하다, 2번 하는 게 적정하다, 4번 하는 게 적정하다, 그렇게 약간 투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4번을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2번으로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끼어들면서 조금은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하락분인데, 이 하락분이
무엇이 이제 트리거로서 작용을 했냐면은, 재료로서 작용을 했냐면은, 바로 트럼프 취임식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맨 처음에 발언을 했던 게 관세입니다. 결국엔 관세로 인해서, 그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대한 경기 둔화 혹은 침체, 이런 것들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인 공포가 찌들면서, 시장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둔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이 시장의 전반적인 공포가 끼어들면서 상승으로 가던 나스닥도, 그리고 가상자산 이 시장도 하락분이 나와주었던 구간이었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악재, 단기 악재로 하락분이 나와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말은 그러면 관세가 무효화될 거야?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관세에서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관세는요 나라를 망하고자, 경기를 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세는요 그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세를 매겨가지고 그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지금 미국의 부채, 빚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많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국가적인 그런 파워 우위를 토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경기 침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은 조금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자 그 썩은 부분을 칼로 쑤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다만 칼로 찌르기 전에 우리가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아픈 부분을 도려내기 전에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시장에 끼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다. 저는요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 이 사람의 그 특징들을 봤을 때요, 이 사람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요 이 관세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국가의 재정의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잡아나가면서 금리도 안정시키고 경제적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도 안정시키고 국가의 재정도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4년간 최우선의 목표로 조금 진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관세는요 여러분 악재가 아니라요 다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단순한 재료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행되면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되면 다를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임명을 시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파월 의장이 조금 교체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점쳤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어쨌거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지금 눈치를 보고 트럼프의 발언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트럼프의 이 인플레이션도 잡고 국가의 재정도 확보하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오늘 FOMC의 점도표는요, 금리나 3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의 지금 경제에 대한 우려를, 그리고 증시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가 관세 이 정책에 대한 지금 현재 증시에 참여한 이 투자자들이나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는 발언들이 지금은 나와줄 거다. 즉 증시를 눈치 보는 그런 내용들의 발언이 나와줌으로써 상승분이 나와주고 앞서 있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관세는요 전혀 악재가 아니다라는 점, 단기적인 악재일 수는 있지만 이 단기적인 악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분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조정의 재료로서만 사용됐다라고 좀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저희 지금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7만 7천, 7만 6천 이 구간을 찍고 난 뒤로 반등이 조만간 나와 줄 거다. 근데 그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CPI 그리고 각종 여러 경제 주요 지표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요번에 CPI 절대 낮게 나올 수 없어요. 좋게 나올 거예요. PPI 좋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아마 반등이 좀 나와 줄 거예요 했는데 여전히 사실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갇혀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저도 왜 이런 지표들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지표들, 이 PPI, CPI,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구인지수, 뭐 이런 모든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2번 할 거야, 3번 할 거야, 4번 할 거야. 지금 2번 한다 그랬잖아.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3번 한다고 말해줘. 지표들 좋잖아. 결국에는 이 올해 금리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결과치가 나오느냐,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던 거라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CPI, PPI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더라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3번 할 거야. 너네 2번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2번 한다고 지난번에 말했었는데 요즘에 지표 보니까 되게 좋더라. 3번 할 가능성도 있어. 3번 할 생각이 지금 상황만 봐서는 있어.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런 말들이 이제는 앞에 나왔던 선행지표들로 인해서 조금은 나올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FOMC를 위해서 그 발표가 나왔던 그 지표들이 발표가 나왔던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오늘 FOMC 금리 인하 이 점도표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하 그리고 관세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세가 4월 2일 날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시작이 되면 전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막 빠르게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4월달 중순까지 조금 마무리가 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하로 한 1, 2주 정도 오르고, 그리고 관세 이슈로 관세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또 한 1, 2주 정도 더 오르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시장은 조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트리거가 오늘 아마 FOMC 발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료적인 부분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면, 이더리움, 특히 중요한 지금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뭐 87,000까지 갈 거다, 85,000까지 갈 거다, 굉장히 무수한 발언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91,000, 93,000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자, 91,000에서 91,000 뭐 이런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까지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평선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차트는 일봉상의 차트고요. 일봉상의 차트고, 그리고 지금 이 선들은요, 이평선들이에요. 이평선, 이동평균선들인데,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단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완전 장기,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는 주봉상의 차트고, 일봉상의 차트로 보면은 지금 현재 오랫동안 깨지 않는, 항상 늘 오랫동안 깨지 않는 일봉상의 202평에 지금 얘가 약간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좀 살펴보면은요, 항상 반등이 이렇게 하단부에 나왔을 때 반등이 세게 나와주었던 구간이에요. 반등이 세게 나와주었던 구간.
근데 이 반등이 항상 전 고점 부분까지 나와 주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5천까지 보는데요. 10만 5천까지 보는데, 저는 이 구간이 약 한 관세까지 한 2주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 상승 1차적으로는 요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9만 1000에서 9만 5천 사이 보고요. 그리고 4월 2일까지는 한 10만 3천에서 5천 사이 좀 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빠르게 하방으로 나오는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평선들 말고도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상승폭이 약 뭐 한 25%, 한 30% 되겠죠? 30% 되겠죠? 저는요,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이평선들 좀 살펴보시면은, 자, 제가 이더리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 빗각도 중요해요. 이 빗각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평선을 볼 때 얘는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의 이평선을 좀 보면은요, 주봉상의 장기 이평들이 다 깨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요, 이 구간을 깼다라는 거는, 이 장기 이평을 깼다라는 거는요, 완전한 이 하락 추세, 즉 이런 구간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찌 보면 흔한 말로 시즌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이더리움 시즌 종료를 의미해요. 근데요, 뭐 지금 최근에 테너퍼가 언급했던 뭐 비트코인, 솔라나, 에이다, 이더리움 요 4개, 5개 종목 있잖아요. 뭐 4, 5개 종목. 그 종목 중에서 이더리움만 이렇게 심각해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심각해요. 저는 이번 무빙이 아마 이더리움이 크게 회복돼주는 무빙을 위한 상승이 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요, 무조건 이 구간 위에 안착을 시켜야 돼요. 요번에 그 구간이 2450입니다. 2450.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2450까지 오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40~50% 가까이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한 30%, 40%? 그래서 아마 비트가 한 20%, 25% 오르는 그 와중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구간에 있고 딥해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구간까지 올라와 주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그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적어도요, 얘가 1차적으로 적어도 이 2150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2100. 그리고요, 이 구간은요, 깨면 안 돼요. 앞으로. 웬만하면은 다음 조정 구간이 오기 전까지, 다음 조정 구간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려요? 72,000에서 비트가 66,000에서 61,000 이런 구간, 6만에서 7만대까지 다음 구간 여기 무조건 한번 올 거예요.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 장기적으로 이어왔던 이 추세를 깨지 않으려고 할 거다. 이 추세를, 이 구간이 일단 2100이다. 그래서 최소 2100은 무조건 회복시켜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300까지는, 지금 2300에서 2400까지는 반등이 제가 말씀드렸던 4월 2일에서 4월 중순까지, 4월에서 4월 중순까지 나와줄 거라고 좀 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알트들, 이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요, 지금 대부분의 알트들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올리는 무빙이 제가 말씀드린 오늘부터 4월 중순에서 늦으면 5월달까지 조금 무빙이 나와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브리핑 좀 그렇게 해드렸고요. 지금 여러모로 제가 좀 크게 확신이 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2023년에도 뭐 예측을 해드렸을 때 정확히 맞아들었을 때도 있었고, 그때만큼 지금 상승의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구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 중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롱 자리를 조금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좀 이번 국면에서 좀 수익을 조금 많이 보고 좀 내드리려고 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 여러분들도 단기 반등 잘 노려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 시장이니까 그렇게 알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매를 하실 시기는요, 결국에는 4월 2일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월봉으로 봤을 때 이 평들을 회복해주는, 적어도 이런 2250, 2300, 2450 이런 구간까지 회복이 나와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 2250을 회복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음 달에는 뭐 2400까지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너무 4월 중순까지 막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매매하실 기간은 오늘부터 한 4월 첫째 주까지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장기적인 조정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현금 확보를 차분히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은 시장,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흐름만 이번 시장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1월, 12월, 뭐 내년 초 뭐 이렇게 한 번 더 비트코인이 고점을 넘는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는 시장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현금을 꼭 만들어 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4월 잘만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조금 비트가 큰 상승도 나와줄 때 진짜로 한 400%, 10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금 구간에서 욕심 내셔가지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매매해서 단기적인 수익만 조금 챙겨가시는 방향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밤새 조금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소 평화협정, 휴전협정까지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실시간 뉴스로 보면서 종합적으로 머리에 정리를 하고 실시간으로 즉흥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빠진 내용들이 지금처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 봤을 때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새고 와서 조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시장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시장에서 최대한 현금을 많이 조금 확보를 해두시는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